쇠고기 수입 고시가 발효되면서 검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고 정부는 불법 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냉동 창고를 막고 쇠고기 반출 저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젯밤엔 물대포가 등장하는 격렬한 시위로 부상자가 속출했고 13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북한이 50조 분량의 핵심 고소를 중국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테러 지원국 해제 절차에 돌입했고 영변 원자로 냉각탑은 내일 폭파됩니다. 서울시내 30개 초중고교에 영어로만 수업하는 특별반 편성이 추진됩니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학생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의 영어 몰입 교육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운천 장관이 지분을 갖고 있는 참나래 사업단이 정부로부터 연리 1%로 100억 원, 무이자로 22억 원을 지원받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국내 마약 중독자가 30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마약 중독의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심 개발로 말라있던 서울 홍제천이 한강물을 끌어올려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복원됐습니다. 잉어와 메기 등 물고기 3,000마리도 방류됐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쇠고기 수입 고시가 관보에 실리면서 대기 중인 물량에 대한 검역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쇠고기는 통관을 거쳐 다음 주 시중에 나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강명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수정안이 정부의 공식 게시판이라 할 수 있는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이로써 한미 쇠고기 협상이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고 쇠고기 통관을 위한 모든 준비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12개 보세 창고에서는 검역을 기다리던 미국산 쇠고기 2,000톤에 대해 일제히 엑스레이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역에 앞서 이물질 검사를 미리 한 것인데 갈비뼈와 같은 통뼈가 발견되면 해당 박스는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국내 대기 중 물량이 많아서 오늘은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시작했고 엑스레이 검사가 끝난 물건은 내일부터 아마 검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시위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은 일단 인터넷으로 검역 신고만 접수하고 내일부터 정식 검역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검역이 중단됐던 물량 6건이 제일 먼저 통관돼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검역증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이제 그냥 신청하면은 일반 하자가 없는 거는 그냥 한 3일 정도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국내 보세 창고에 있는 대기 물량 5,300톤의 쇠고기가 통관되기까지는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협상에 따라 새로 미국에서 실어오는 쇠고기와 LA 갈비 등은 미국 내 준비 과정 등을 감안할 경우 적어도 한 달 이상 지나야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론 대응에 힘을 쏟았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강조가 있었고 이와 함께 폭력 불법 시위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박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고시가 발효된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만일 쇠고기 고시를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뢰를 잃게 되고 추가 협상 결과도 물거품이 된다며 고시 강행이 불가피했음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이제는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 짓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고 연이어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에서도 경제를 부각시켰습니다. 경제를 다시 살리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후에는 한승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촛불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대외 신인도에 금이 가고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촛불 시위가 민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건 정부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며 쇠고기 정국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미국 쇠고기 반출과 유통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종합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전경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쇠고기 3천여 톤이 보관돼 있는 부산항 간만부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냉동창고에 출입을 막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노조 간부 2명을 연행했습니다. 저녁에는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미국 쇠고기 유통을 막기 위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냉동창고 앞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트럭에 실린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물품이 미국산 쇠고기인지 없는가 하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도 현장을 방문해 고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 쇠고기뿐 아니라 미국 제품 전체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소비자단체 회원 100여 명도 인간띠를 입고 냉동창고 문을 막아섰습니다.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들이 매일 가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경기도 12개 냉동창고에서 진행된 봉쇄 시위는 창고주와 화물차 운전자의 반발이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시위대는 오늘 검역 일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해산했으며 쇠고기가 검역을 마치고 반출되는 다음 주 초 봉쇄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쇠고기 고시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시민 노동단체가 서울 시내 일원에서 항의 집회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녹색연합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60여 명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관보 게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청와대로 향하던 집회 참가자들 대부분을 강제 해산시켰고 해산을 끝까지 거부하던 10명을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인도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까지 역류해 항의를 받았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가겠다고 하는데 못 나가게 막는 이유가 뭡니까? 이에 앞서 오전 9시에는 청와대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던 민주노동당 관계자 20여 명이 고시 게재 소식을 전해 듣고 청와대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막혀 연좌농성을 벌이다 해산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원 1,500명은 장충체육관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맞서서 당당히 투쟁할 것이고요. 특히 병원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국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도 오늘 오후 청계광장에 택시 100여 대를 세워두고 촛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오는 29일까지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쇠고기 고시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 열리고 있습니다.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이성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 시위대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하며 이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와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8시쯤 서울 광장을 출발해 곧바로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행진을 했고 30분쯤 뒤부터 이곳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촛불 집회에는 보건노조와 택시노조 조합원 등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여 명이 가세했는데 경찰은 4천 명, 주최 측은 5만 명이 현재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수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설득이 되면 그때 고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 없이 고시를 강행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경찰에 연행된 집회 참가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정부가 관보 게재까지 강행하면서 오늘도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집회를 이끄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미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 잇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경찰이 집회를 합법적으로 진행해달라는 협조 서한을 보낸 데 대해 과격 진압을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는 것이 우선이라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청와대로 진입하려는 시위대가 격렬하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1일 등장했던 물대포가 다시 나타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13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전경
전경버스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소화기를 뿌려댑니다. 주최 측 추산 만여 명이 참가한 어제 촛불 집회에서는 광화문과 청와대로 가는 길목 곳곳에서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전경버스를 넘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싸차며 모래를 구하러 근처 공사장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수도관을 호스로 연결해 경찰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있던 시민들을 광화문 방향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민은 살수차 위에 올라가 물대포를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촛불 집회에 물대포가 등장한 건 지난 1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필요가 있나? 우리가 돌을 든 것도 아니고 막대기를 든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비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가. 물대포가 등장하면서 충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흥분한 전경이 시민을 발로 차고 이 광경을 본 시민들은 전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머리를 다친 시민이 응급치료를 받고 전경도 기절해서 실려갑니다. 53살 조모 씨가 손가락이 잘리는 등 시민과 경찰 160여 명이 다친 걸로 추산됩니다. 거리 시위는 오늘 아침까지 계속됐고 경찰은 지난 1일 이후 최대 규모인 139명을 연행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쇠고기 고시로 야당은 법원과 냉동창고 촛불 집회로 뛰쳐나가 무효화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한나라당이 등원을 압박했지만 메아리가 없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고시 무효화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양당은 오늘 고시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가 협상으로 고시의 내용이 달라진 만큼 입법 예고를 새로 하고 법이 정한 기간을 기다렸어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6월 26일을 국민 주권의 원칙, 주권 재민의 원칙을 포기한 제2의 국치일로 규정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젯밤 철야 농성에 이어 오늘 저녁엔 촛불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차단하는 대국민 보호 활동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고시 발효에 반발한 야권의 등원 거부가 의회주의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조속한 국회 복귀를 주문했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자극하는 그런 선동 정치는 이제 18대 국회에서는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쇠고기 고시의 필요성을 담은 특별당보 100만 부를 배포하면서 대국민 총력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여야의 강경한 대치 속에 대화 채널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회 정상화는 다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한나라당이 2달 전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보도한 MBC PD수첩 내용이 왜곡됐다며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야당들은 비열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29일 방영된 MBC PD수첩이 광우병 위기감을 자극해 2달째 이어진 촛불 시위와 전국 혼란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명확한 사인을 광우병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주저앉는 다우너소까지 모두 광우병 소인 것처럼 왜곡 보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의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PD수첩의 왜곡 과장 보도는 국민을 광우병 공황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는 그에 상응한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요구에 이어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을 팀장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시급히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PD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가 정당한 지적이었다면서 집권여당의 PD수첩 공격은 마녀사냥식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1%의 흠결로 99%의 진실을 덮으려는 비열한 정치 보복인 만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방송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감으로 방송 탄압에 나선다면 국민과 야당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선진당도 검역주권 문제와 광우병 위험을 지적한 방송 취지는 외면한 채 지엽적인 실수를 부각시키는 한나라당의 행태야말로 수상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고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정부 여당의 책임을 은폐하고자 방송을 탄압하는 저급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북한이 오늘 핵신고서를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습니다. 베이징 한정훈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핵신고서를 중국 외교부에 제출했습니다. 50쪽 분량의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생산량과 사용 내역, 영변 원자로 등 핵시설 목록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핵무기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신고에 맞춰 육자회담 의장국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美方将于同日履行其将朝从指控名单中除名和终止对朝适用敌国贸易法的承诺。 이 성명에는 핵신고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대북 경제 지원에 참가국들이 합의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북한의 핵신고서는 중국 주재 북한 대사인 최진수 대사가 오늘 저녁 직접 중국 외교부를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6개월 동안 미뤄져 왔던 북한의 핵신고가 마침내 이행됨에 따라 신고서 검증과 북핵 폐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육자회담이 곧 개최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한정우입니다. 네, 미국도 곧바로 다음 절차에 들어가 조금 전 부시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 해제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용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저녁 8시 40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내 절차에 따라 이런 방침을 즉각 의회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 45일 이후에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가 정식 발효될 전망입니다. First, I'm issuing a proclamation that lists the provisions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North Korea. And secondly, I am notifying Congress of my intent to rescind North Korea's designation as the state sponsor of terror in 45 days. 이에 따라 북한은 20년 만에 실질적인 국제사회 편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물론 미국의 군수품까지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앞서 후쿠다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절대 잊지 않겠다며 테러 지원국 해제에 반대해온 일본 측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우라늄 핵 프로그램과 핵 확산 의혹이 빠진 신고 내용에 미국 내 강경파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부시 행정부는 핵 폐기와 검증 단계에서 그런 의혹들을 분명히 해소하겠다고 달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윤영철입니다. 북한이 내일 오전에는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합니다. 생중계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냉각탑 폭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승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6년부터 본격 가동된 평안북도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투출해온 북한의 핵심 핵시설입니다. 현재 가동을 못하도록 하는 불능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 북한은 내일 오전 한국의 MBC와 미국의 CNN 등 육자회담 참가국의 주요 언론사를 초청한 가운데 이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할 예정입니다. 냉각탑은 뜨거워진 원자로를 식히는 시설인데 미국은 그동안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를 보고 원자로 가동 시간과 플루토늄 추출량을 가늠해 왔습니다. 거의 한 25m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에서 나오는 거는 바깥에서 또는 멀리서 위에서 인공위성이 제일 잘 보이는 게 냉각탑이죠. 북한은 핵물질 생산의 상징인 이 냉각탑을 폭파함으로써 앞으로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음을 전 세계에 과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냉각탑 폭발을 신호로 북한 핵 문제는 핵폐기라는 비핵화 3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신고에서 빠진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하는 3단계에서 북한의 협조를 얻어내기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어렵고 험난할 것이라는 게 한미 외교당국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 민영화 얘기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일본 고이즈미 내각에서 우정공사 민영화 등 구조 개혁을 주도했던 다케나카 헤이조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공기업을 지원하느라 연간 20조 원이 들고 있는데 기능이 분산돼서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민간에서 맡는 게 더 나을 공기업도 있다고 공기업 개혁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아가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미루면 국가 경쟁력이 없어지고 미래가 없게 되니 순서를 정해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촛불 민심으로 지지도가 떨어진 정부가 과연 공기업 개혁을 계획대로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쇠고기 파동 때문에 다른 개혁 정책들까지 함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여러 분야의 개혁이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못 받고 계획이 된 다음에 좋아지는 환영을 하는데 하는 과정이 청와대는 오늘 다케나카 교수 외에도 빌 게이츠 MS 회장, 기소르만 교수, 로렌스 서머즈 전 미 재무장관 등 대통령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는 15명의 대통령 국제 자문단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영어 선도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어 선도 교육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영어 몰입 교육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주 서울시 의회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선도학교 지원금으로 9억여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영어 선도학교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에 처음 도입한 겁니다. 서울시 내 초등학교 11곳과 중학교 11곳, 그리고 고등학교 8곳 등 30곳을 선정해 영어 전용 교실 설치와 원어민 교사 우선 배치는 물론 수준별 이동 수업도 여러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영어 회화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 특별반을 만든 뒤 정규 영어 수업을 별도로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특별반과 관련해 학교에서 교사만 확보된다면 영어 수업은 물론 수학과 과학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영어 몰입교육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에 살다 한국에 온 학생들이 영어 실력 유지가 안 돼 다시 유학 가는 사태를 막고 영어 우수 학생들의 수월성 교육을 위해 이런 영어 특별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몰입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 달 9일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영어 선도학교를 선정해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박 기자의 보도대로 서울시 교육청이 이런 방침을 밀고 나간다면 영어 사교육이 심해질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학부모 걱정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금기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영어 유치원, 5살, 6살 된 어린이들이 매일 서너 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측은 웬만한 중학생보다 더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이곳 부모들은 영어로 영어, 수학, 과학을 수업하는 특별반을 찬성한다고 말합니다. 알파벳 그때 같이 3학년 때 같이 시작하는 애랑 어느 정도 지금 스피킹이 이 정도 되는 애랑 같이 수업을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어 선도 학교에 영어 몰입 교육을 하는 특별 학급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반에 들어가기 위한 영어 사교육 경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목을 영어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너는 영어는 다른 데서 배워갖고 와서 그래서 우리 수업을 들어라든지 아니면 그 특별 학급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들은 또 다른 식으로 준비를 하겠죠. 교육청이 영어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차별해 지원하면 영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학습 부진 아들은 차별을 받게 될 것이고 정말 경제력이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3월 영어 몰입 교육은 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과격하게 영어 몰입 교육을 하는 것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는 서울시 교육청이 초기 형태의 영어 몰입 학급을 추진하자 영어 몰입 교육이 정책으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요즘에 금융상품이 너무 많아져서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금융상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금융백화점이 2010년에 나옵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보험과 펀드를 파는 금융상품 판매 전문회사입니다. 노후 자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은데요. 잠깐 변액연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취향에 맞는 여러 회사의 상품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펀드는 한 회사 것만 팔 수 있고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상품 판매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르면 2010년부터 은행과 보험, 증권사의 모든 상품을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 전문 판매업체, 일명 금융백화점이 등장합니다. 판매회사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수수료가 싸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비자한테 내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다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노력이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전매 특허처럼 취급해온 예적금과 펀드 판매 업무를 쉽게 나눠줄지는 의문입니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으로만 영업하는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금융실명제법. 인터넷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얼굴을 확인할 수 없어 차명계좌나 대포 통장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진입니다. 쇠고기 문제로 시달려온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지분을 가진 영농조합이 100억대의 돈을 농림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경위와 해명을 보도하겠습니다. 정운천 장관은 취임 직전까지 키위 농사에 매달려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종주국인 뉴질랜드에도 수출했습니다. 참다래란 한국식 이름을 붙인 유통사업단도 만들었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정 장관은 이 참다래 사업단의 23.2%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달 농식품부는 장관이 지분을 보유한 이 참다래 사업단에 100억 원대의 지원을 했습니다. 연이율 1%의 100억 원, 또 무이자로 22억 원을 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3년 전 지원받았던 45억 원보다도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자금 집행은 5월 달에. 농식품부는 지원 결정이 정 장관 취임 이전인 2월 초에 확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월부터 언론에선 정 장관의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어 농식품부가 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회장 자리에서도 이미 물러났고 지금은 참다래 사업단 지분을 처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달에 그 총회가 있어요. 네, 총회 때 전부 그걸 넘기려면 우리 조합원들한테 회의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최근엔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중독자가 수십만 명으로 보입니다. 헤어나오기 힘든 중독성 때문에 처벌과 함께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강하고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이정은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술 못 마시게 한다고 불만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저리 싫으면 중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용하던 병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본드 중독으로 입원한 정모 씨가 갑자기 퇴원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주치의는 물론이고 다른 환자들도 정 씨를 만류합니다. 일하러 간다고 나와가지고 뭐 돈도 여기서 찍었다네. 칼까지 사고. 그래놓고 지금 퇴원 안 하는 걸 제 사람들이 그래 뭐라 하겠노. 정 씨를 붙잡아두려고 그동안 받지 않던 입원비를 내면 퇴원시키겠다고 하자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돈 버는데 왜 당신이 착취합니까? 왜? 신문 보도 좀 해주십시오. 신문 보도 좀 해주십시오. 결국 의료진은 정 씨를 잠시 결박하고 진정제를 놓아야 했습니다. 국립부국정신병원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약물 중독 병동이 있습니다. 본드와 대마초, 필로폰 중독 환자 4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위층 병동에선 점심시간에 산책 나간 대마초 중독 환자 이모 씨가 갑자기 사라져 간호사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좀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알력이라고는 안 하고 아버지 만나고 오겠다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마약류에 한번 빠지면 여간에선 그 중독의 덫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씨 역시 대마초를 끊겠다며 스스로 병원을 찾아왔지만 순간적인 충동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병동의 한 치료실. 환자들이 필로폰 가루와 비슷한 백반과 주사기를 들고 투약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돕는 이른바 노출 치료인데 주사기와 백색 가루를 보는 것만으로 조용하던 환자들이 흥분합니다. 딱 떨어지는 열이 나네. 얘가 열 난다 하잖아 이거. 진짜 몸이 진짜 우리가 진짜 보고 싶거든요 진짜로. 노출 치료에는 마약 수사 경찰관으로 이름을 날리던 이모 씨도 참여했습니다. 마약 수사를 하다 마약에 빠지게 된 이 씨는 지금 3년 넘게 끊은 상태지만 백색 가루는 여전히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이 납니까 지금? 지금 막 절대로 아무 생각 없지 그냥 가슴이 뛰고 아무 생각 없이. 작년 한 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재작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만여 명. 실제 중독자들은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약 사범을 처벌해도 구치소나 교도소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 학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고 또 출소하게 되면 같은 날 비슷한 시기에 출소해가지고 또 돈 모아 또 하고 교도소가 이제 희로봉 양승소입니다 진짜로.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마약을 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약에는 한번 손을 댔을 때 이제 그걸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끊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고 처벌과 동시에 어떤 강력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만. 약물 중독자들이 이번엔 끊겠다 결심을 했다가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치료기관 확충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올림픽은 다가오는데 종목별 협회에 사고가 생겨서 선수 챙겨줄 여력이 없습니다. 탁구협회는 내분에 휩싸였고 배드민턴협회는 비리 감독을 자격 정지시켰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탁구협회 임시총회장이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총회는 천영석 현 회장의 독선적 협회 운영을 문제 삼은 반대파에 의해 소집됐습니다. 친회장파도 경호원 등 50여 명을 동원해 탄핵안 가결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피신이 있었어 피신! 탁구를 떴어요! 누구들이다! 책임져야 할 놈들이야! 결국 총회는 2시간 가까이 중단된 뒤 반대파에 의해 기습적으로 속개됐고 회장 탄핵안은 재적 대의원 20명 가운데 14대 0으로 가결됐습니다. 대한탁구협회 영장승장 이사장이 회원도 14대 0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대의원의 자격 요건을 문제 삼아 오늘 총회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몸싸움 끝에 통과된 총회 결의안을 체육회가 최종 인정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탁구협회의 이런 내분과 충돌은 올 들어서만 벌써 4번째입니다. 작년 말에는 유남규 현정화 남녀 대표팀 감독이 집행부에 반발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분이 장기화되고 코칭 스태프의 교체설도 나오면서 탁구 대표팀의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당연히 그건 도움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드민턴 협회는 오늘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감독에 대해 자격 정지시켰습니다. 올림픽 개막까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협회 내분과 감독 자격 정지로 태릉 선수촌에서 땀 흘리는 선수들의 전력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근입니다. 장마철이 아니면 거의 말라있는 서울 홍제천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난 홍제천에 이용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소 물이 없어 황량하기만 했던 홍제천에 다시 시냇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홍제천의 부활을 알리는 뜻에서 잉어와 메기, 붕어 등 치어 3,000마리도 방류됐습니다. 거울같이 맑은 홍제천에 물고기 돌아오고 갈대에 스치는 바람 소리는 홍제천을 노래한다.
주변에는 음악에 맞춰 물줄기를 내뿜는 분수대와 야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이용한 물레방아가 설치됐습니다. 하천에 물이 찾아 가장 반기는 건 개구쟁이들입니다. 흠뻑 젖었지만 물장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물이 깨끗해서 재미있게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물이 흐르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워진 것입니다. 홍제천은 북한산에서 서대문구를 거쳐 한강으로 흐르는 11km 길이의 하천입니다. 건천인데다 개발로 장마철을 제외하면 항상 말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에서 하루 4만 3천 톤의 물을 끌어와 상류에서 흘려보내는 식으로 복원했습니다. 하지만 복원된 홍제천은 청계천과 달리 바닥에 시멘트를 깔지 않아 자연형 생태하천을 유지하고 있다고 서대문구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뉴타운이나 재개발에 투자하면 한몫 단단히 벌 수 있다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양윤경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 16구역의 지분 웃돈이 이달 들어서만 4천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가 내려가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자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 아주. 분양가 상한제와 상관없는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마포구 아현 뉴타운에서 109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들어가는 돈은 대략 7억 3천만 원. 잠실에서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추가 부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차익을 노리고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시기는 지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용적률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일반 분양 수입이 줄어 조합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올 들어 뉴타운과 재개발 지역 가운데 4분의 1은 값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재개발 지분값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지분값 하락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미국 쇠고기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한우 농가의 한숨이 더 깊어졌습니다. 소 사육을 아예 포기하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의령에서 한우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박래신 씨.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 발효는 박 씨에게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장기 대출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도 축산 농가가 있지만 다 3, 4억에서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박 씨가 키우고 있는 1년 6개월 된 숫소 한 마리에 지난 1년간 사육 비용을 따져봤습니다. 송아지 구입에 270만 원, 사료값 200만 원, 시설 관리비 30만 원을 합쳐 500만 원이 들었는데 소값은 480만 원에 불과해 20만 원이 적자입니다. 1년 동안 소값은 100만 원 정도 떨어졌으나 사료값은 50%나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볏짚과 건초 등 조사료값 30만 원과 인건비까지 합치면 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축산 농가에선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다 보니 수억 원의 빚만 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축산 농가를 운영해야 될 형편입니다. 20년째 한우를 키우고 있는 옥효전 씨는 얼마 전 소 30마리를 내다 팔았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 못해 결국 소 사육을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소를 위해서 수입이 나야 되는데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이상은 입식을 안 하는 게 경제성이. 설마 했던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 발효로 우리 한우 농가들의 사육 기반은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지금까지는 TV에 나가는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는 검열로 볼 수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전 심의한 광고만을 방송할 수 있게 한 방송법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방송법은 방송위원회에 TV 광고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뒤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방송할 수 없게 했고 지난 2월 개정된 방송법에서도 같은 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V 방송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담당해 왔는데 이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광고업계는 민간자율심의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거라며 반기고 있지만 허위 화장 광고나 선정적 광고가 범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요즘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댕기열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관광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정환 특파원입니다. 방콕의 한 어린이 전문 병원입니다. 댕기열 병동 5개 병실에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ก็มีตัวร้อนนะไข้สูงแล้วก็อาเจียนเป็นสีดำ 모기를 통해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댕기열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걸립니다. 댕기열 자체는 대부분 며칠이면 자연 치유되지만 합병증을 막지 못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น้ำในเส้นเลือดมันรั่วออกตามเนื้อเยื่อตามช่องท้องช่องปอดอะค่ะซึ่งพอน้ำรั่วออกมามันก็ทำให้น้ำในเส้นเลือดมันน้อยลง 댕기열은 여름 우기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잦은 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면역 기간이 짧은 댕기열은 몇 년 주기로 크게 늘어나는데 올해 동남아시아가 그렇습니다. In Thailand, now we have about 26,000 cases. That is about 60% increase compared to last year. 댕기열은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대도시나 유명 관광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아직 백신이 없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방콕에서 MBC 뉴스 오정환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6월에만 6차례에 걸쳐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으며 동력선을 타고 월남한 사례도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북측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측은 동서해안 접경 지역의 경계 경비 태세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불거지는 이른바 폴리페서 논란을 막기 위한 새로운 교원 복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성균관대는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사직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될 때는 공직에 있는 동안 휴직하도록 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 발생 27일 만에 용의자의 몽타주 사진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용의자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나이에 키 175에서 180cm, 몸무게 8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으로 사건 당일 흰색 티셔츠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전국 시각장애인 청년연합 소속 회원 20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4층 옥상에 올라가 집단으로 몸에 시너를 뿌린 채 지금까지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하도록 한 현행 안마사법은 생존권 차원에서 합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합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북 난민 이야기를 다룬 영화 크로싱의 감동이 북한 동포 돕기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구호단체와 배우, 인기 가수들이 모두 따뜻한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영경 기자가 전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크로싱. 비슷한 과정을 몸소 겪은 세터민들은 한 탈북 가정의 가혹한 운명에 시사회 내내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콘서트 형식의 시사회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열린 시사회를 통해 개봉에 앞서 먼저 영화를 본 일반 관객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북한 쪽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 감명 깊은 영화를 봤습니다. 시사회의 감동은 탈북자와 북한 어린이를 돕자는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구호단체는 북한에 식량 20만 톤을 보내자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연예인들은 북한 동포들이 먹는 음식을 들고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여러분들의 정성만이 우리의 동포인 북한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인기 가수들도 한데 모여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음반 제작에 나섰습니다.
노래 가사를 직접 쓴 주연 배우 차인표 씨는 이 영화를 이념적인 시각이 아닌 동포의 따뜻한 눈으로 봐달라고 주문합니다. 탈북자들도 그렇고 또 그들을 품으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고 서로가 위로받는, 서로 화합하고 위로받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의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연경입니다. 당장 집에 돌아가야겠습니다. 애들 왜 빙지를 내? 야. 네, 지금 내륙 지방 곳곳엔 산발적인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밤사이 이렇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남쪽 먼 바다로 물러갔던 장마전선이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제주도에선 오후 늦게쯤 장맛비가 오겠고 전남 해안도 밤 늦게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차차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비는 일요일에 차차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력을 확장하던 오후측의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물러갔던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선은 현재 오키나와 부근에서 동서로 가로놓여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북상하기 시작해 모레는 남해안까지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끼겠고 강원도에선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선 오후 늦게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대구 28도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방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네, 주말엔 전국에 차차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요. 기온은 약간 떨어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